네, 윤두식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질환지교 시큐리티는 현재 스팸 솔루션에 대해 국내에서 굉장히 높은 MS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메일을 통한 악성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스팸 솔루션 이용 고객들의 최근 니즈와 그에 따라서 질환지교 시큐리티에서 고민하고 계신 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고객들의 보안 니즈로 연결되는 최근의 보안 위협 트렌드는 어떠한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사이버 공격의 90%는 현재 이메일로 시작이 됩니다. 이메일은 여전히 공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채널로 이용되고 있고요. 기존 보안 방식이나 보안 장비를 우회하는 신변종 공격들이 계속 이메일을 통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최근 해킹 공격 트렌드를 좀 살펴보면 기존의 공격 방식이던 실행 파일 유입이 보안이나 메일 시스템에 의해서 차단되면서 비즈니스 문서 파일로 공격 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학적인 기법을 활용하는 문서 기반 공격의 성공률이 높아지면서 공격자들이 선호하는 공격 기술로 이미 자리 잡고 있고요. 현재 이메일 내 문서 위장 공격 비중이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2년에 알려지지 않은 보안 위협은 전년 대비 46%, 21년에 비해서 46%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죠. 이렇게 증가할 만큼 지능화, 고도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곧 기존의 메일 보안의 주요 방식인 시그니처 보안으로는 이제 신변종 공격에 대한 대응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메일을 이용한 APT나 랜섬웨어의 공격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장표와 같습니다. 공격자들은 우선 주로 사람의 신뢰나 사회적 관계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사회공학적인 기법을 활용합니다. 정교하게 특정 대상을 지정하고 타겟화해가지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스피어피싱 공격을 통해서 타겟에 정교하게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계정 정보를 탈취하게 됩니다. 이때 실행 파일로 들어가면 이제 걸리기 때문에 이제 문서형 악성 파일이나 메일 본문의 링크 등을 통해서 타겟이 아무런 의심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의 심리적 취약점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계정 정보를 탈취하거나 기업 내부로 침입한 공격자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데까지 계속 이 악성 코드가 잠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APT로 이제 공격하는 그 기간은 평균적으로 1년, 최대 길게는 한 5년까지 잠복해서 목적 달성을 위한 어떤 시스템 감염, 침투, 확산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정보 유출이나 랜섬웨어나 시스템 파괴 등 최종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은밀하고 지속적인 공격을 시도하게 됩니다. 반면 스캐닝 결과를 한번 볼까요? 여기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알려진 공격 방식, 그런 악성 코드를 패턴화하는 시그니처 보안으로는 고도화된 공격에 대응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티바이러스나 샌드박스와 같은 기존의 그 보안 방식들을 우회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격이 진화하고 있고요. 알려지지 않은 위협 대응의 한계가 이제 그 밖으로 드러나면서 차세대 보안의 니즈가 점점 커지고 새로운 기술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컨텐츠 악성 코드 무해화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걸 CDR이라고 합니다. CDR이라는 건 컨텐츠를 한번 분해해서 실행되는 코드들을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재조합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2016년부터 그 가트너에서 안티바이러스나 샌드박스를 보완할 대체제라고 언급을 해왔던 기술입니다. 현재 리포트에서는 악성 파일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그리고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CDR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CDR은 문서 내 실행 가능한 모든 액티브 컨텐츠를 제거하고 그 문서들이 제대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재조합 기술을 같이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악성 콘텐츠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 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실행 가능한 영역이 있으면 그걸 전부 다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텍스트만 사용자들이 보게 되겠죠. 그러면 그 텍스트는 실제 컴퓨터에 그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그 안전한 컨텐츠로만 이루어진 파일로 저희가 확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러한 그 보안을 새로운 보안 그 기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CDR은 악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모든 컨텐츠, 액티브 컨텐츠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문서형 악성 코드 공격을 대응할 뿐만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위협 차단에도 매우 효과적인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위협들이 이렇게 굉장히 지능화되고 빠르게 고도화되고 자동화됨에 따라서 그 기업들이 그 메일 보안에 관련된 대응력 향상을 항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현재 대두되고 있는 보안 이슈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차세대 보안 솔루션, 서비스에 대한 니즈를 계속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 메일 보안을 고도화해서 행위 기반으로 그런 공격들을 차단하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위협들을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APT 솔루션을 연동하는 그런 니즈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연동을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가장 많이 유행하고 있는 문서 위장형 공격 대응을 위해서 그 보안을 저희가 강화하기 위한 CDR 기술, 이것을 도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기존의 스팸 바이러스 메일에 대한 그 필터링을 강화해 달라는 그런 니즈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기본에 충실한 그 빠른 시그니처를 업데이트를 하면 비용 대비 시간이 굉장히 절약되는 그런 그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조금 더 강화해 주기를 고객이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비용이겠죠. 그래서 비용을 얼마나 그 저렴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각기 여러 개의 솔루션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관리 포인트가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올인원으로 제공해 달라는 그런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고객 VOC를 빠르게 수렴하고 제품 서비스에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내놓은 것이 바로 그 지능화 고도화되는 그런 메일 보안 위협에 대응 가능한 통합 이메일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좀 더 지능화된 위협 대응을 위해서는 APT 솔루션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국내 APT 솔루션 사업 분야에 계신 시큐레이터와 안랩은 어떤 노하우와 기술을 적용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시큐레이터 임차성 대표님, 안랩 이상국 상무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문서 파일이 어떻게 악성 행위를 하는지, 이게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예전에는 문서를 팩스로 전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팩스로 전송할 때는 이게 해킹 공격이랑 좀 무관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팩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죠. 문서를 요새는 팩스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전자문서로 이메일을 통해 보내거나 혹은 웹 게시판에 올리는 방식으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보내는 방식이 바뀜으로 인해서 새로운 위협이 생겼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이걸 어떻게 더 잘 진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 저희 솔루션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악성 코드를 차단한다고 하면 전통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방식은 이제 시그너처 방식입니다. 예전에 진단된 이력이 있으면 진단을 하고 새로 만들어진 거는 진단을 못하는 게 시그너처 방식인데, 예전 진단된 이력으로 진단을 한다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악성 코드 제작자가 악성 코드를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보내면 그 이력이 있으면 그걸 진단하기 때문에
악성 코드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많이 바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서형 악성 코드는 이 실행형 악성 코드와 다른 점이 뭐냐면 사용자가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쓰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형 악성 코드는 악성 코드 제작자가 만들고 내가 그거를 오픈해서 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저장하면 시그너처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형 악성 코드를 대할 때 예전에 진단된 이력으로 진단하는 게 매우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형 악성 코드는 잘 진단하기 위해서는 시그너처 방식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악성 코드, 언노운 악성 코드를 얼마나 잘 진단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어떻게 차단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시나리오대로 설명을 좀 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안티바이러스가 있어요. 이거는 시그너처 기반이라고 해서 시그너처를 기반으로 예전에 진단된 이력을 기반으로 진단을 하는 건데, 이게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바뀌는 문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진단율이 매우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진단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 샌드박스에서 파일을 한번 돌려보고 얘가 이제 악성 행위를 하면 진단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 문서 파일을 생각해 봤을 때 문서 파일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평상시 생각하는 이유가 문서 파일이 어떻게 악성 행위를 하지? 라는 의문을 먼저 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문서 파일은 원래 악성 행위를 할 수 없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비실행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비실행 파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계속 쓰는 겁니다. 근데 문서가 악성 행위를 한다는 거는 취약점을 이용해서 악성 행위를 하는 겁니다. 매크로를 제외하고서는. 취약점을 이용한다는 거는 악성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 환경이 정확히 일치해야지만 악성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샌드박스에서 돌려보는 환경과 해커가 만든 환경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거의 샌드박스에서는 악성 행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를 진단을 전통적으로 하는 방법이 말씀드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시그너처 기반과 행위 기반이 있는데, 처음 만들어지고 환경이 다르면 시그너처도 없고 행위도 없기 때문에 진단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석가가 디버거 기반으로 해서 어셈블리 단에서 취약점이 일어나는 원리를 진단을 했을 때 얘가 이제 악성이 정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이 진단 방식은 기계어 단에서 진단하는 방식인데요. 요거는 좀 재밌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인데, 우리가 사과를 딱 먹으면 만약에 내부를 다 볼 수 있는 엑스레이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얘가 어떻게 소화되는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옆에 보시는 게 문서 뷰어를 기계어 단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과를 먹듯이 문서를 넣으면 문서가 소화되는 게 보입니다. 메모를 어떻게 쓰고 CPU 레지스터를 어떻게 쓰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환경이 맞지 않아서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파일도 얘가 취약점을 일으키는 근본 원리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고 분석가가 진단하듯이 악성 코드를 진단하는 기술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그 기술 중에 다이스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저희가 진단하는 것들을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기계어 단에서 진단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시큐리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지금 진단되는 이 예시를 보면은 이 기계어 단에서 이 취약점이 어느 가상 메모리 영역에서 취약점이 발현됐고, 이 취약점이 발현되면 어떤 쉘 코드가 실행되는지, 그 쉘 코드의 그 디스어셈에서 이 쉘 코드가 디스어셈 코드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이 비주얼라이즈하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제 제공해주고 있는 기술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문서 파일을 기계어 단에서 분석을 하는 이유는 실행 파일과 달리 문서 파일은 특정 환경이 아니면 취약점이 잘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행위로 진단하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기계어 단에서 진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동화된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법을 이용해서 처음 만들어졌거나 계속 변경되는 문서 파일을 효과적으로 진단 및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번에 안랩이 이번 얼라이언스에 어떤 영역으로 참여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포커를 맞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이제 MDS라는 샌드박스 솔루션을 KT AI 기술과 융합하고
의심 실행 파일을 분석하고 대응하게 됩니다. 더불어 고객의 분석 대응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관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근 공격자가 사회공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악성 코드를 침투시키는 행위를 많이 시도한다고들 알고 계신데요. 실제 보안의 종단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 엔드포인트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만 유입되는 악성 코드의 대표적인 경로를 사전에 먼저 파악하고 필터링한다면 예방적 측면에서 더 효과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웹, 메일, USB 등이 대표적인 유입 경로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 상호 소통을 전제한 주요 자산이자 유입 경로인 메일이 이번 서비스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MDS는 Malware Defense System의 약자입니다. 악성 코드를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APT 공격 전용 솔루션입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시그니처를 기반으로 한 기존 보안 솔루션들의 이슈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들을 상호 대체하는 것이 아닌 상호적 보완적인 관계에서 고객들이 구축형으로 추가로 도입하고 있는 솔루션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EXE로 표현되는 실행 파일 외에 화면에 보이시는 DOCA, 닥스 문서이고요. PDF 등 다양한 확장자로 분류된 파일들을 수집해서 행위, 프로세스, 매크로, 스크립트 등을 주요하게 분석하게 되는데요. 백신이나 방화벽 같은 전통 보안 솔루션들이 알려진 위협 대응에 비중이 있는 대신에 MDS는 전부는 아니지만 알려지지 않은 위협 분석 대응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상호 보안적 차원의 솔루션으로 지난 10년간 국내 대표 APT 대응 솔루션으로 공공, 기업, 금융 등 다양한 산업의 고객사분들께 제공되어 오고 있습니다. APT라는 지속 가능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는 이번에 샌드박스라는 기술 영역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샌드박스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상환경에서 단순 백신을 통한 정적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가상 VM 환경에서 파일을 실행하는 동적 행위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사실 알려지지 않은 위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파악을 볼 때는 이미 상존하고 있는 위협들이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중 많은 부분들이 기존 위협의 신변종들이 급격히 발생하는 것이 주요 부분으로 차지하게 되는데요. 수년간 축적된 저희 안랩의 탐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샌드박스 기술의 활용이 이러한 위협 대응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수많은 MDS 사용 고객들의 현황이 검증해 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랩은 MSS라는 원격 보안 관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MDS 또한 관제 서비스와 연동되어 운영 분석에 대한 고객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얼라이언스에서도 함께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메일과 관련된 파일 분석, 더불어 수시로 발생되는 각종 이벤트 대응, 그리고 이후 요약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악성으로 판단된 이벤트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탐지 리포트가 자동으로 발생되게 되고요. 이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고객은 악성 코드가 언제 탐지되었는지, 탐지된 계정 정보는 무엇인지, 그리고 탐지된 악성 코드의 대응 정도에 대해 파악하실 수 있게 됩니다. 본 얼라이언스를 통한 KT 지능형 위협 메일 차단 서비스는 기업이나 조직의 규모에 상관없이 다양한 고객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된 서비스 상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1차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범용적인 요약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분들이 자체 대응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직관적인 인사이트를 가지실 수 있도록 조력하여 본 솔루션의 사용 효율성을 훨씬 더 높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약 분석 보고서의 샘플인 악성 코드 대응 보고서를 함께 살펴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랩 MDS와 본 얼라이언스 솔루션들을 통해 악성으로 탐지하게 되면 사전 등록된 고객 관리자의 메일로 탐지 보고서가 자동 발송되고요. 고객분들의 대응 상황을 함께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은 침입 시도가 발견되어 보고를 드립니다 라는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기술하고 정리됩니다. 요약 정보란에는 탐지된 고객사명, 탐지 근거가 되는 탐지 시나리오명,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탐지 등급과 탐지된 시간이 포함되게 됩니다. 상세 정보란에는
관련 메일, 송수신 정보와 검사 객체 유형을 통한 각 솔루션의 탐지 진단명이 간단히 요약 표기되고요. 마지막 이벤트 정보란을 통해 행위 분석 결과 악성 진단 탐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포렌식 정보와 같은 상세 정보 수준은 아니지만 수많은 메일이 소통되고 진단될 때 특정 진단 파일이나 메일이 악성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 이해하는 데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재 일반 관제 서비스 보고서로도 활용되는 것과 아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KT 백승택 상무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위험 메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스팸과 APT 등 다양한 기능들을 하나의 서비스로 모아서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역할을 KT에서 맡고 계신데 어떤 기술들이 적용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KT 서비스에 적용된 플랫폼의 주요 두 가지 기술은 첫 번째는 오픈 API 기술로 다양한 정보의 스팸 솔루션과 APT 솔루션을 손쉽게 연동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인데요. 지능형 위험 메일 차단 서비스에는 단순히 연동하여 기능을 통합하는 것 이외에도 각 솔루션의 이벤트, 분석 로그를 수집하고 보안 관제와 연동하여 통합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어 보안 이슈를 보다 편리하게 관제 및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AI 분석 및 데이터 분류의 RPA 기술입니다. 이메일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분류하고 APT 솔루션의 전달 및 회신을 자동으로 구현하는 기술로 고객 환경이나 요청에 따라 1개에서 2개 이상의 APT 솔루션을 병행 분석하거나 파일 특성에 맞춘 분석 등이 가능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능형 위험 메일 서비스가 시장에 선보이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반응이 정말 궁금한데요. 단독으로 판매하던 솔루션을 이번에 융합된 서비스로 제공하면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 고객의 가장 접점에 계신 질환지교 시큐리티 윤두식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안 솔루션은 그 사용성에 대한 피드백을 굉장히 솔직하게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지능형 위험 메일 차단 서비스에 대한 고객 반응은 꽤나 긍정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보안 시장은 메일 보안, APT 대응 등 각 분야별로 특화된 솔루션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도입하는 비용 문제뿐만이 아니고 운영 측면에서도 가시화된 어떤 통합 모니터링, 대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를 해소시킨 서비스가 KT 지능형 위험 메일 차단 서비스입니다. 하나는 이런 거죠. 하나의 서비스로 각 분야별 리딩 벤더의 솔루션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크셨고요. 더불어 최근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면서 보안 솔루션의 클라우드 전환도 굉장히 많이 검토하고 계시는데요. 이 점에서 봤을 때 지능형 위험 메일 차단 서비스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고객의 선택의 폭도 굉장히 넓혀준 점이 그 만족도를 넓힌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윤두식 대표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채팅창에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백승택 상무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비스 구성이 좋은 만큼 이용 요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능형 위험 메일 차단 서비스 이용 요금과 기존 구축형 솔루션과 대비해서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토요가 주로 기술적인 내용이 주였는데요. 사실 들으시는 참가자분들께서는 비용적 효과가 얼마나 되실지가 사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KT 서비스는 구독형 서비스로 최소 50명부터 1000명까지 구간별 구독형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 500명의 종사원을 보유한 기업
기업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한 기업을 기준으로 자체 구축하는 경우와 저희 KT 서비스를 5년간 이용하는 경우에 이제 비용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성 방법은 스팸, APT 솔루션 각 한 대 기준 5년 사용으로 설계하면 자체 구축하는 경우 유지 보수 및 라이선스 비용이 통상 1년은 무상으로 적용을 받고 이제 이후 4년 동안은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APT 솔루션의 경우 최소 사용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고객이 직접 구축할 경우를 가정하면 초기 도입 비용이 5,750여만이 들고요. 그리고 4년간 라이센스 및 유지 비용이 4,050만 원으로 약 9,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저희 KT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약 5년간 비용이 7,500만 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KT 이용할 경우에는 자체 구축하는 것보다 약 5년 동안 약 23%인 2,300만 원이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 스팸 솔루션 사용 시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예상 질문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기본적으로 스팸 솔루션은 아마 운영을 대부분 하고 계실 거라고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KT 진흥위험멸 서비스가 제휴가 되어 있는 스팸 솔루션사는 질환지교 시큐리티와 네덴시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들 두 개 솔루션사들이 국내 시장 점유율이 약 7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양사의 솔루션을 사용하는 고객은 기존 솔루션을 업그레이드하고 하면은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비용 외에 별도로 이제 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